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 구자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추천드리는 유실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서는 그 어지간한 유실수들은 다 잘 됩니다. 무화과라든가 무화과, 바나나, 그런 그 열대 지방이라 따뜻한 지역에만 특정되어 있는 그런 것만 아니면 사과, 배, 복숭아, 감, 자두 모두 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에 추천드릴 만한 그 나무를 유실수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감나무. 또 그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가장 많이 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감나무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한 선호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이 혹시라도 많이 열리거나 그러면 지인들한테 감을 선사한다 그러면 마다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감나무가 제 1번으로 추천드리는 나무고요. 감나무는 이제 저처럼 좀 전업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 번의 소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주셔도 감을 드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감나무는 해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지하고 거름 주기를 잘 안 해서 또 통상 감나무가 요만하지 않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감나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작게 키우시면 이것도 5년생인데 이렇게 작게 키우시면 해거리를 방지하거나 거름 주시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제 1번으로 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나무는 이런 체리나무. 체리가 의외로 강화에서도 잘 됩니다. 그 체리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그런 체리류를 흑과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체리를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리나무는 의외로 꽃도 이쁘고 이제 관리를 이게 봄에 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체리를 수확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그 체리 관리하는 그 기준은 매실을 관리하는 기준쯤에서 따는 시기가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사과나무랑 배나무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배나무도 만생종이 있고 조생종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손이라든가 상황은 비슷하니까 만생종 한 2개, 조생종 하나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도 사과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것도 일찍 따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가을 늦게 따시는 과일이 좀 맛있으니까 부사 종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사과나무들은 옛날에 수영을 이렇게 잡아놔서 지금은 참 바꾸기가 어렵고 요즘은 지주형으로 이쁘장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용으로도 이쁘고 또 사과 배가 정원수로도 괜찮습니다. 이 배꽃은 봄철에 피는 배꽃은 굉장히 이쁩니다.
춘야연 도리원서라든가 뭐 이화의 월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배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배나무는 운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사과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은 이제 통상 매실도 마찬가지지만 핵과류로 분류가 돼서 이게 그 핵과류들은 병충해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아까 보신 거는 살구나무고, 요거는 자두, 요거는 일반 자두고요. 저 옆에 있는 것은 가을 늦게 따는 그 가을자도 취라고 하고, 이렇게 자두, 살구나무, 뭐 매실도 괜찮습니다만 같이 심어 주시는 게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끼리 이렇게 묶어 두시면 좀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베리.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블루베리는 이제 뭐 완전 식품에 가까운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어서 이런 큰 나무 밑에 좀 그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되고, 관리가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 관리는 제 생각에는 그 블루베리를 팔거나 블루베리에 관련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뭐 거름 주는 걸 까다롭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거름 주시고 전지만 잘 하시면 뭐 상품성이 아주 우수하진 않아도 드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블루베리를 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건 복숭아 나무인데, 저희 집은 제가 딱딱한 것들을 좋아해서 백도, 황도보다는 천도 복숭아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황도, 백도에 대한 그 뭐랄까 하고 싶은 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황도, 백도로 이제 수정 갱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감나무 외에 모든 나무들의 그 유실수들을 이제 수확을 하시려면 최소한 6-7번, 많게는 뭐 10번 가까이 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좀 드시기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복숭아 꽃도 이쁘니까 복숭아 자두꽃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그 관상용으로 생각하시고 뭐 듬으로 드시게 되면 좋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관리해 본 바로는 뭐 복숭아는 몇 개 따먹기는 하는데 쉽지 않고요. 배사과도 뭐 새들이 다 쫓고, 봉지를 씌워놔도 새들이 다 쪼아먹고 하니까 나무 전체를 그물을 씌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요란을 떨면서 관리를 해봤는데, 그 요란 떠는 수고만큼을 아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사 먹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추나무도 추천해 드리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 대추나무는 작년에 이 빗자루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본 줄기를, 나머지 줄기가 좀 잘 자라줘서 여기 올해 대추가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는 키위인데요. 키위가 넝쿨이 좀 너무 무성하고, 제가 아직 그 키위의 넝쿨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에 저 두충나무가 좀 잘 자라서 두충나무에다가 그 가지를 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키위도 뭐 비교적 강화도에서 잘 되는 편이고, 다만 키위는 그 암수가 있어서 두 그루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그 자가 수정할 수 있는, 자체가 수정되는 그 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무도 이거 하나인데 키위가 제법 열리는 편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이 넝쿨을 잘 관리해주면 그늘도 만들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키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위는 다른 전에 말씀드렸던 감나무의 뭐 사과, 배, 복숭아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소독하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거의 이 키위를 위한 그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감나무에 할 때 한번 뭐 뿌려주거나 그러는 정도지 이 키위만을 위해서 소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유실수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렇게 복분자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복분자를 그 울타리 삼아서 심어 놓으시면 울타리도 되고, 또 그 복분자를 좀 수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복분자도 그런 리스트에 하나 넣어 놓으시면 이건 경계용으로, 아니면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심어 놓으셔도 복분자는 그 이파리들이 다 무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봄에 이른 봄에 그 수확을 하게 되니까 좀 그늘 밑에 있어도 복분자는 잘 되는 편입니다. 예, 다음은 매실나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실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가 노후대책 작물로 매실을 한 1000여 그루 심었었는데, 요즘은 매실이 그 전부터 인기가 없고, 또 강화도에서 매실을 상업적으로 하는 거는 이 광양이나 그런 쪽에서 수확하는 것보다 한 2주 정도 이상 늦기 때문에, 그 상업적으로는 그쪽에서 이미 판매를 다 하고 나머지 사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강화도에서 나는 매실은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매실보다 좀 굉장히 그 과육이 딱딱하고, 그래서 매실 장아찌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한 두세 그루 정도 심어 놓으시면 웬만한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매실을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매실은 그냥 꽃이 이쁘니까 이것도 봄에 일은 그 관상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용이 커서 그 작은 터의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고, 또 그 호두가 수확이 되려면 보통 한 10년은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호두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큰 호두나무 밑에서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해서 이 호두나무가 차지하는 이제 유역이랄까, 그 유역 면적이 되게 넓은 편이라 이런 호두나무는 맨 강알이나 아니면 북쪽 방향 길에서 이렇게 좀 그늘이 생겨도 괜찮을 만한 곳을 선점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호두나무가 2개 있다가 너무 그 나무가 커져서 호두나무를 제거하고 나머지 이제 감나무, 매실나무들을 심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크면 아무래도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많은 영향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에서 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유실수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그래도 제가 강화도에서 좀 살면서 나무를 관리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의 그 바탕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전혀 근거 없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매실 꽃몽우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